자, 묵사발 에피타이저. 자,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속도와 가속도. 근데 이 속도, 가속도 파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제 물리 용어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거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평균 속도라는 걸 배워요. 평균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순간 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순간 속도. 일단 평균 속도라는 거는요, 정의가 이래요. 정의가 걸린 시간분의 변위다. 걸린 시간분의 변위. 이거를 이제 평균 속도라 부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변위가 무엇이냐? 변위가 무엇이냐면 이게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량이라고 해갖고 단순히 이게 뭐 무게감 뭐 이렇게 좀 양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얘들은 우리가 부호까지 이제 신경 쓰는 변화량을 우리가 변위라고 불러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은 지금 우리 고등학교 과정상에서는 이제 속도가 속도로 논할 때는 항상 이제 수직선 위에서만, 즉 수직선 위에서 논한다는 거는 방향성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원점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 방향이죠. 플러스 방향. 자, 그 다음에 음의 방향. 이렇게 방향을 두 가지로만 따지는데요. 제가 이제 변위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자, 여기서 원점이 있는데요. 200만큼 떨어진 곳에 학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학원이 있고, 여기가 집이에요. 집. 원점이 집.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뭐 학교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학교가 있다고 해봤을 때 여기 거리는 제가 100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거리를 100. 자, 첫 번째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에서 이제 집을 들리는데, 그러니까 집을 들려서 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학원으로. 그러면은 변이라는 건 뭐냐면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갔다? 그러면 일단 학교는 위치가 마이너스 100이거든요. 마이너스 100. 근데 학원은 이제 위치가 플러스 200이 되는 거예요. 200. 그러면 자, 여기서 위치의 변화는 얼마만큼 생기냐면요. 이거 쓰실 때 나중 위치. 그래서 처음 위치를 빼주시면 돼요. 처음 위치. 빼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0에서 마이너스 100을 빼주면 되니까 얘가 300이 되겠죠. 300.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자, 학교예요. 학교. 또 학교인데 마찬가지로 집을 가요. 그러고 이제 학원을 가죠. 근데 이거는 첫 번째 경우랑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집에서 낮잠을 좀 잤어요. 낮잠을 좀 1시간 잤어요. 1시간. 자, 그래도요. 자, 변이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냥 내가 학교에서 뭐 집에 들려서 뭐를 했건 간에 학원까지 갔는데, 그때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학교도 처음 위치 마이너스 100이죠. 학원은 자, 나중 위치 200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 변이가 요거랑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자, 세 번째. 이번 학원에서요. 바로 이제 학교로 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엔 처음 위치가 이제 플러스 200이 되겠죠. 근데 이제 나중 위치가 이제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변이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제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100에서 이제 200을 빼주겠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00 되겠죠. 300. 자, 이게 이제 변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금 변이가 300 나왔죠. 300. 이 얘기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가는 그 처음과 나중의 그 변화가 플러스 방향으로 300만큼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양의 방향으로 300만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학원이었는데 이제 집으로 가는 거 음의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변이는요, 이제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시는 게 맞는데 중간 과정은 절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위키백과에 나와 있긴 하는데 위치 변화량이 아니라 그냥 위치 변화? 뭐 이런 변화 값?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게 어쨌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항상 어디서 우리가 놀아게 되냐면요, 구간이 주어져야 돼요. 구간이. 구간에서 노라는 걸 우리가 평균 속도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간 속도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해요. 순간 속도는 얘는 일단 어떤 지점에서 이제 논하는 걸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부르는데요. 똑같아요. 평균 속도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평균 속도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변이.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리미트가 들어가는 거죠. 리미트. 자, 근데 이 리미트가, 그러니까 리미트가 들어간다 그래갖고 무조건 순간 속도가 아니고요. 여기 들어가는 표현 있잖아요. 이 들어가는 표현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으로 자, 구간을 좁혀요. 구간을 좁히는 그런 리미트가 들어가야 우리가 순간속도라 불러요. 자, 이게 순간속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한번 이렇게 해보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데, 자, 그냥 갈게요. 자, 이게 서울이 있는데, 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대전이 있어요. 대전. 제가 고향이 수원이라서.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수원을 거쳐갖고 이제 대전을 가요. 서울에서 이제 수원을 거쳐서 대전을 가는데, 수직선상에서 이제 서울의 위치를 제가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대전을 이제 수직선상에서의 위치를 제가 한 500 이렇게 줘볼게요. 500. 수직선상에서의 위치를. 수원은 수직선상에서의 위치를 제가 200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그러니까 구간을 주는 거예요. 구간. 서울에서 대전까지. 여기에 제가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평균 속도를 구하는데, 그럼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원점에서 500까지 이제 변화가 있었으니까, 변이는 이제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500이 맞죠? 그 다음 걸린 시간을 제가 문제에서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데, 자, 5시간 걸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5시간. 그러면은 얘를 5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위를 한번 줘봐야겠네. 자, 여기 단위를 이렇게 할게요. 200km, 여기도 킬로미터,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은 H, hour 이렇게 줄게요. 자, 그러면은, 자, 얘는 변이는 이렇게 되죠. 변이는 킬로미터, 그 다음 여기에 H, 5시간 걸렸으니까. 그래서 이걸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500을 5로 나누는 거니까 100km per hou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평균 속도예요, 여러분. 자, 평균 속도. 자, 근데 이게 순간 속도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 속도는 뭐냐면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데 중간에 이제 수원이라는 지점이 있잖아요. 수원이라는 지점. 딱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건 전체적인 이제 평균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간에서의 속도. 구간에서의 이제 정의되는 거니까 평균 속도는. 근데 이게 서울에서 대전 가는데 수원에서 차가 막혔을 수도 있고 안 막혔을 수도 있고, 만약 막혔으면 이 길을 피해가면 되잖아요. 안 막혔으면 이 길을 오히려 이 길을 많이 이용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 평균 속도라는 개념보다 순간 어느 지점에서의 속도의 개념을 또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아무래도 실생활에도 활용을 좀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수원에서의 속도가 궁금한 거예요. 수원에서의 속도. 수원에서 속도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해보죠.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봤죠. 자, 근데 이거를 서울에서 대전이 아니라 구간을 좀 더 좁히는 거예요. 서울보다 그러니까 수원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대전이 아닌 수원에 좀 더 가까워지는, 이렇게 해보죠. 수원에 입구, 입구 IC라고 하죠. 입구 IC. 입구 IC. 자, 그 다음에 수원에 이제 출구 IC라 하십니다. 출구 IC. 출구 IC. 이렇게 그 톨게이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입구 IC부터 출구 IC라 그러면은 구간이죠, 구간. 아주 짧은 구간이 될 텐데, 자, 시간은 5시간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훨씬 줄어들었어요. 시간이 줄어들죠. 그다음 변이도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평균 속도가 되겠죠, 여러분. 그죠? 제가 뭐 수치를 매기지 않았는데,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평균 속도보다 수원을 기점으로 구간을 점점 좁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평균 속도가 될 텐데, 어찌됐든 이 평균 속도랑 이 평균 속도를 비교하면은
내가 수원에서의 스피드가 궁금하다면 얘가 좀 더 구체적인 정보겠어요? 얘가 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겠어요? 당연히 얘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구간을 지금 구간을 점점 좁혀 보니까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구나. 어떤 한 지점에서. 자, 근데 이것도요. 제가 IC에서부터 IC라 그랬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 수원, 뭐 도청이라 합시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바로 앞에서 얘가 차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수원 입구 IC부터 출구 IC보다도 더 좁히는 거예요. 더. 점점 그 경기도청이 있는 쪽으로 구간을 점점 더 좁히면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순간속도라는 거는 내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지점으로 평균 속도의 극한을 보내는 거예요. 아주 그 구간을 좁히는 거죠. 구간을 좁혔을 때 얻어지는 정보를 우리가 순간속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좀 옮겨 볼 건데요. 칠판 한번 지우고 갈게요. 자, 순간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걸 해볼게요. 순간변화율을 우리가 미분계수할 때 배웠죠. 자, 순간변화율은 마찬가지 이제 지점에서 이제 하나 얘기를 하는 건데 x는 a에서 순간변화율을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했었죠. 자, x축이 있고 자, y축이 있다. 자, y는 fx가 있고요. y는 fx가 있을 때 제가 요 a라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의 순간변화율이 궁금해요. 그러면은 a가 아닌 또 다른 하나의 뭐 t라는 변수를 잡아서 여기를 제가 a, fa라고 한다면 이 지점을 이제 t, 우리가 ft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자, x 변화량 볼게요. x 변화량은 이제 t 빼기 a가 되고요. y 변화량은 이제 ft 빼기 fa가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뭐라 하기로 약속했었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게 평균 변화율. 그래 놓고 여기 앞에 이제 뭐를 붙이면 돼요? 리미트 t를 이제 a로 보낸다 라고 하면은 이 두 개 구간이 점점점 좁혀지면서 뭐가 됩니까?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얘를 또 f'a라 부르자 약속을 하죠. 그리고 얘가 뭐라 부릅니까? 얘를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식이라 불러요. 자, 이런 걸 이제 미분계수에서 배웠는데 자, 지금 똑같은 거 할 거예요. 똑같은 거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해봅시다. 시간이에요, 시간. 축을 제가 시간으로 줘볼게요. 축을 시간. 그 다음에 여기 축을 제가 위치라고 한번 줘볼게요. 위치. 자, 그리고 여기가 0시간일 텐데 아까 제가 그 우리나라 지도 그렸던 그 예시로 갈게요. 얘가 0, 서울이에요. 0, 서울. 여기서 0, 서울이라는 거는 이 0은 시간을 의미하고요. 위치는 서울을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5예요. 5. 그 다음에 여기가 H가 되겠죠. H.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대전이에요. 대전. 대전인데 대전의 위치를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화 시킨다면 이 대전은요. 요 거리가 서울, 여기가 지금 서울이잖아요. Y좌표가. 그러니까 위치 좌표죠. 위치 좌표가 서울이고 여기서 위치 좌표가 대전인데 요 거리를 제가 500이라 둘게요. 500km. 500km. 자, 그리고 요 거리는 이제 시간 좌표예요. 이건 시간 좌표. 시간 좌표는 5가 되겠죠. 5아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평균 속도는 자, 걸린 시간 5 빼기 0분의 자, 나중 위치 500이고요. 처음 위치가 0이니까 야, 그래서 100km/h가 되고 우리가 이거를 x축, y축이라고 했을 땐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물리에서는 시간축과 위치축에서는 얘를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 하지 않고 얘를 평균 속도라고 불러요. 평균 속도.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어느 순간 2시간이었나요? 아까?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좀 그래프가 좀 그러네. 자, 얘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붙고서 자, 여기가 2예요. 그 다음 여기가 수원이에요. 수원. 그리고 요 거리가 200km 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 거리가. 자, 그러면 이 지점이 바로
2, 수원이 되는 건데요. 한번 이렇게 해보죠. 처음 했던 게 제가 이제 수원에서의 정보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은 걸린 시간이 5죠. 걸린 시간분의 변이를 따지면은 이 대전의 위치에서 서울 위치를 빼야 되잖아요. 즉 얘분의 얘가 되죠. 이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이제 변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얘는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랑 동일해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랑 동일하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 관심사가 뭐냐면 저의 관심사는 요 지점인 거예요. 요 지점. 이 수원에서의 정보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차를 빨리 운전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차가 밀렸을까? 해서 지금 평균 속도는 이제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제 폭을 넓게 잡아서 구간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구간을 점점 좁히는 거죠. 구간을 점점 좁히는데, 자, 요 거리를 제가 t를 양수라고 하고요. 네, t를 양수라고 하고, 요 거리를 t라고 하고, 또 요 거리를 t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얘가 2 빼기 t, 뭔지 몰라요, 저도. 자, 근데 요 지점도 2 플러스 t, 저도 뭔지 몰라요, 이 점이. 자, 그러면 이 뭔지 모르는 두 점을 잡았을 때 제가 한번 평균 속도를 구해보죠. 평균 속도를 구해보면 걸린 시간, 자, 2 플러스 t에서 2 빼기 t를 빼주죠. 그 다음에 이제 변이를 따지는데, 변이를 따진다는 것은 세모의 어떤 위치 값이 있겠죠. 네, 여기에서 별의 위치 값을 빼주면 이게 바로 평균 속도가 되는 건데,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얘랑 얘를 두 개를 비교하면은 어떤 게 더 구체적인 정보가 되겠느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점점 구간을 좁히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미분계수에서 앞에서 배웠다시피 미분계수라는 거는 우리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그래갖고 무조건 미분계수로 하지 않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고정점이 있어야 돼요. 고정점. 그래서 이 속도가속도 파트에서 우리가 어느 한 점에서의 그 점에서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미분계수랑 이제 연동을 시킬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제 관심사가 여기잖아요. 2, 수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양쪽 그 구간을 양쪽을 잡는 게 아니고 한쪽만 잡는 거예요. 한쪽만. 왜? 얘를 고정점으로 치기 위해서.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축이고 여기가 위치축인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2, 수원이에요. 2, 수원인데 이 지점에 2 플러스 h, 수원 플러스 이렇게 하자. y는 ft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2 플러스 h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t좌표, 시간 좌표가 h가 양수. 근데 h 양수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해놓고 2 플러스 h라 해놓고 요 지점에서의 그냥 ft 함수값이 바로 2 플러스 h일 때의 위치라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f2 플러스 h 이렇게 되겠죠? 그럼 수원도 이렇게 보지 말고요. f1라고 보시죠, 그냥. f2가 그냥 수원인 거예요, 수원. 했을 때, 자, 그럼 걸린 시간. 2 플러스 h에서 2를 빼면 걸린 시간이고, 자, 나중 위치. f2 플러스 h에서 f2를 빼면은 이게 바로 평균 속도가 되는 건데요. 평균 속도.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 관심 있는 곳으로 구간을 점점 좁히기 위해서는 h를 0으로 보내면 되겠죠.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가 2죠, 여러분. 네. 2죠. 이게 바로 뭡니까? f가 만약에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f가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우리가 이거를 f'2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라는 지점, 다시 말해서 2, 수원에서의 바로 뭐가 돼요? 정확한 정보, 순간, 속도라고 부릅니다, 얘를. 자, 그래서 지금 개념 설명을 같이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미분에서 우리가 미분하기 전에, 배우기 전에 평균 변화율을 배웠고,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인데 고정값을 가지는 그 리밋, 고정값을 가지는 이제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잖아요. 그 f'a라고 하고.
단순히 그냥 X축이었던 걸 시간축으로 바꾸고 Y축이었던 거를 위치축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렸던 것을 평균 속도로 부르자. 이렇게 약속. 자,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자? 순간 속도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X는 A에서의 자, 순간 속도를 구하겠다, 나는. 순간 속도. 근데 이것도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귀찮아갖고 순간 속도로 잘 안 하고요. 그냥 속도라 불러요. 그냥 속도. 자, X는 A에서 속도를 구하겠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Y는 FT라는 시간, 위치함수 있죠? 이 시간 위치함수. 이 시간 위치함수를 미분을 해서 A를 대입하면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요? X는 A에서의 순간 속도라 부르죠. 자, 다시. 그러면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들 이게 결론 되게 쉽거든요. 결론은 쉬운데 이걸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미분계수랑 다 연동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속도라는 게 일단은 평균 속도에서 시작이 되는 게 맞아요. 평균 속도에서 시작이 되는 게 맞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간을 좁히는 거죠. 근데 구간을 좁히는 방법이 양쪽에서 이렇게 구간을 좁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미분계수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의 고정점, 나의 관심사는 고정 박아버리고요. 그 관심사 근처에 있는 점을 점점 구간을 좁혀서 만들어진 게 바로 순간 속도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그게 바로 곧 속도 함수가 돼요. 속도 함수. 그리고 그 속도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지점을. 그러면 그게 곧 F'A가 되는 거고 저게 A에서의 바로 순간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칠판 지우고 조금만 더 이어서 갈게요. 자, 지금까지 순간 속도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자, 순간 속도. 자, 이렇게 있을 때 시간축 위치축이에요. 시간축 위치축인데, 자, 시간에 대한 이제 위치함수죠. 위치함수. 즉, Y는 FT를 할게요, 이제. 자, Y는 F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Y는 F'T가 되고요. 이 T에다가 이제 내 관심사 X는 A 뭐 이렇게 합시다. 얘를 대입하면은 F'A가 되잖아요. F'A. 이 F'A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X는 A에서의 순간 속도라 불러요. 예, 순간 속도. 예, 요게 지금까지 한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순간 속도, 얘를 순간 속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얘는 이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볼지는. 근데 여기 이 t에다가 집어넣는 순간 그 지점에서 이제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때 볼까요? 시간인데 얘가 위치가 아니에요. 길이에요, 길이. 혹은 뭐 넓이. 혹은 부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건 시간에 대한 뭐 길이 함수, 시간에 대한 넓이 함수, 시간에 대한 부피 함수 그러잖아요. 이랬을 때 여기 뭐 그려져 있는 게 y는 ft라고 하면요. 얘를 자, 시간에 대한 길이 함수, 그 다음에 넓이 함수, 부피 함수. 자, 얘를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잖아요. 예,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요. 미분을 하고, 나의 관심사. 아,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여기 x로 쓰면 안 되네요. 이게 x가 아니고 이게 t예요, t. t라고 써야죠. 네, 시간을 t라 잡았으니까. 자,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뭐, t에다가 a를 대입하면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a에서의, 시간에 대한, 원래는 이제 속도 같은 개념인 건데, 이제 속도라는 건 이제 그 정의 자체를, 시간과 위치 간에서, 위치에 대해서 이제 쓰는 게, 정의거든요. 속도가. 여기서는요, 뭐, 길이나 넓이, 부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 넓이의 변화율.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뭐 이렇게 써요. 네, 부피의 변화율. 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게 Y는 FT가 있고요. 시간이 있고, 제가 뭐 부피 하나 예를 들게요. 부피 이렇게 예를 들 건데 상황이 이래요. 시간이 흐르는데 부피가 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 그러는데 제가 그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제 미분계수랑 우리가 같이 엮어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 다음 이 지점에서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이 지점에서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고무장갑을 이제 막 차력 쇼한다고 막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폐활량이 있으니까 하면은 이게 막 점점 커지겠죠. 고무장갑이.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바로 저의 폐활량의 한계예요. 커져봤자 여기까지밖에 안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숨이 딸리니까 후 하면서 이제 고무장갑이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한번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힘내서 장갑을 세게 확 불어갖고 점점 부피가 커지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이제 함수로 묘사를 해놓은 건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이 지점에서 고무장갑이 막 커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순간에는 변화율이 양수였다. 근데 이 지점에서는 변화율이 음수죠. 이 얘기는 이 순간대에는 이제 고무풍선이 줄어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고무장갑이. 여기서는 다시 어떻게 되더라? 고무장갑이 다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길이의 변화율이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또 그리고 순간 속도가요. 양수가 되면요. 양의 효과를 가져요.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길이의 변화율이 양수면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의 변화율이 음수면 작아지는 거예요. 넓이, 부피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게 똑같이 양수예요. 똑같이 양수. 여기서도 양수, 여기서도 양수인데 지금 이 양수인 비중이 다르잖아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순간의 이 순간의 부피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얘기는 이 시기 때는 더 빨리 커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시기 때에 비해서.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는 이제 변화율이 0인 거죠. 변화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변화할 마음이. 긴가민가 하고 있는 중.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제 개념 설명을, 마무리를 좀 지을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요. 속도가 속도는, 저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함수 그래프에 점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점이 직접 돼보시면서, 내가 커지려고 그러는 건가, 작아지려고 그러는 건가. 그걸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하고, 이제 개념 설명 마무리 할게요.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가속도. 그리고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가속도는 뭐냐면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자,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가속도라고 불러요. 가속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 위치 그래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시간 속도 함수가 나올 텐데 그것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양수면요. 속도가 점점점 커지려고 그러는 거고요. 가속도가 음수면요. 속도가 점점 작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속도가 음수라 그래서 뒤로 빠꾸 하는 게 아니에요. 가속도가 음수면요. 속도가 줄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속도가 줄어들려고. 즉 속도가 겁나 양수였는데 점차 속도가 줄어들어도 어쨌든 앞으로 가는 건 맞잖아요. 그때도 가속도는 음수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자, 해서 이런 거 용어 헷갈리지 않고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랑 속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속도는 이제 우리가 벡터라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제가 변이 얘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속도는요, 걸린 시간분의 변이. 이게 평균 속도고 여기를 이제 리미트를 붙이면 이제 속도가 되는 거죠. 자, 속력은 뭐를 속력이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얘는 걸린 시간은 똑같아요. 걸린 시간. 근데 얘는 이제 앞뒤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호가 없어요. 부호. 다시 말해서 제가 변이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200이고 뭐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이다 이래버리면 처음 위치가 여기고 나중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변이는 그냥 300이에요. 변이는 300. 근데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동거리란다. 저 속력을 따질 때는 우리가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평균 속력은 똑같이 이제 걸린 시간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변이가 아니에요. 변이가 아니고 여기 이동거리라고 해요. 이동거리. 그러니까 순수히 내가 얼마나 움직였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 위치가 여기고 나중 위치가 여기다?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발이 아프게 많이 움직였는지 그걸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200 움직였죠? 100 움직였죠? 그럼 이만큼 또 움직였으면 200을 더 움직였죠.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거리가. 이때는 500이 되는 거죠. 500. 이렇게. 그래서 속도랑 속력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속도는 얘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력은 없어요. 속력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 내가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간 위치 함수를 있을 때 얘를 미분을 하잖아요. 그 y는 f't가 되죠. 이게 시간 속도 함수죠. 근데 얘는 이제 음량 부호가 있단 말이죠.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전진, 속도가 음수면 뒤로 후진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얘를요 절대값을 붙여버리면은 뒤로 가던 것도 어쨌든 부호는 무시가 되는 거잖아요. 절대값을 붙이는 순간 그냥 순수 양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 양. 그걸 우리가 속력이라 불러요. 순간 속력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판 한번 정리하고요. 자, 이제 우리 애프타이저 교재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속도가 속도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이고요. 일단 시간에 대한 이제 위치 함수가 나와 있네요.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가 있고요. 자, 속도가 15일 때, 자, 한번 미분 한번 하고 시작하죠. x't는, 자, 3t 제곱 빼기 6t 빼기 9인데요. 얘가 15가 될 때를 찾으래요. 15가 될 때. 자, 그럼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6t 빼기 24가 0이고요. 자, 3으로 묶어서, 그러면 이게, 플러스 2, t 빼기 4,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점을 출발하여 하잖아요. 그럼 과거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한 후라 그러면은 사실 t가 0일 때도 보면 안 되죠. 자, 이랬을 때 이제 t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건 빠져줘야 되고요. t가 4일 때라는 얘기죠. t가 4일 때. 그때 가속도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게 x't였잖아요. x't. 자, 한 번 더 미분해 주시면 x2't는 6t 빼기 6이 되고요. 여기도 4를 집어넣어주면 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아까 개념 설명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가는 거고요. 속도가 음수면 이제 뒤로 가는 거거든요. 즉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혹은 또 음에서 이제 양으로 바뀔 때, 이런 부호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자, 아까 미분해 놓은 거, 속도 함수죠. 속도 함수. 자, 얘를요 한번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요. 3으로 묶어주면 t 제곱 빼기 2t 빼기 3이 되고 3t 빼기 3 t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도함수 속도함수죠. 이거 마이너스 1이고 3이 되는데 어차피 우린 양수일 때만 보는 거고요. 자, 그 부호 변화가 3에서 생겼네요. 3에서. 3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구나. 자, 그때의 위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x3 값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바로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피의 가속도가 6이다. 여기 또 미분해 놓은 게 있죠. 미분해 놓은 게 뭐다? 6일 때. 그때 전피 위치를 찾으래요, 또. 그러면은 이제 넘기면은 t가 2가 되죠? t가 2일 때 위치 찾으라는 거니까 우리는 x2 값 보여주면 답이 되겠네요. 자, 이거 계속 이어서 갈게요, 이거는. 자. 예제 9번인데요. 예제 9번은 자, 지면에서 자, 처음 속도가 20m/s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xm라 하면 자, 다시 xm라 한다면 x는 20t 빼기 5t 제곱의 관계가 있다고 한대요. 자, 그때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이거 미분 또 하죠. 그러면 x't는 20 빼기 10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요 x2't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0이 돼요. 이렇게.
자, 3초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이제 속도가 나오는 거죠. 자, 가속도는 뭐 집어넣을 게 없네요. 가속도 마이너스 10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거 최고 높이 구하는 거는 제가 한 두 가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위치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고 속도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xt 함수를 그냥 이대로 볼게요. xt 함수. xt 함수는 2차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5t로 묶어주면 얘 t 빼기 4 이렇게 되면서 이게 지금 t축, 그 다음에 원점 지나면서 이게 지금 시간 위치 함수야. 시간 위치 함수. 그럼 위치가 제일 클 때 찾는 거니까 이때가 제일 높이 올라가 있던 거잖아요. 여기가 4고 여기가 0이니까 2차 함수의 축인 얘가 바로 2일 때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2일 때 함수 갖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 집어넣어주면 바로 나오죠. 여기는 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2가 되니까 그냥 20 되나요? 이렇게. 네. 어디 보자.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프라임 t 다시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면은 저기 써놓은 거 20 빼기 10t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기울기 음수네. 여기가 2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더라. 이 얘기는 지금 x 프라임 t 함수를 그렸는데 속도가 이때는 양수고 이때 속도가 음수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양수일 때는 이제 위로 올라가던 거고 음수일 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위치의 상승, 위치의 하락. 즉 2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 정점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2에서의 함수 갖고 해주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결론이 똑같습니다. 자, 예제 9번 여기까지 하고 칠판 한번 지우고 갈게요. 자, 예제 10번입니다. 그림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30초 동안 움직인 점 P의 속도 VT의 그래프이다.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일단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부터 운동 방향 바꾸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느냐 하면은 이제 그 속도 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죠. 왜냐면 이게 속도 함수가 양수일 때는 전진하는 거고, 자, 음수일 때는 이제 후진, 혹은 이제 후진하다가 이제 전진하는 경우, 이렇게 부호가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호를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15랑 25일 때 운동 방향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이제 10에서 20까지 봤을 때 가속도가 일정하냐? 그 속도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보는 거죠, 이거는. 예, 그래서 지금 접선의 기울기, 이게 1차 함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자, D급 보시면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자, 출발 후에요, 여러분. 출발 후. 출발 후라는 건 T가 0일 때는 보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그 출발 후에 속도가 0인 지점은 15일 때랑 25일 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유제는 잠깐 제가 코멘트만 좀 하고 넘어갈 건데, 유제 여기 16에서는 속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속력. 그러면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죠, 주어진 거. 근데 이제 속력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다가 이제 절대값 취하면 속력이 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서 보면은 이제 니은 디귿 보기 해결하는데 여러분이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참고해서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예제 11번 가겠습니다. 자, 예제 11번 보시면 키가 180인 사람이 지상으로부터 3m 높이에 있는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분 100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갈 때. 자,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자, 그림자 끝이라는 건 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림자 끝에 그러면 위치 함수를 구해야겠죠. 얘를 원점으로 보고 이놈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이 길이에 대해서, 이 길이가 t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구해봐야 되는 거죠. 결론은 그 얘를 알아야 돼요. 자, 문제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매분 100m라 그랬잖아요. 그 1분당 100m 걸어가는 거니까 2분당 200. 그럼 t분 후에는 우리가 100t라고 쓸 수가 있죠. 100t. 자, 그 다음 여기는 저도 몰라요. x 이렇게 잡죠. 했을 때 요 사람 서 있는 곳에서의 조그만한 삼각형이랑 요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 이제 큰 삼각형이랑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은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자 x 대 1.8은 x 플러스 100t 대 3 이게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비례식 한번 풀어보면요. 1.8x 플러스 180t 3x가 되니까요. 얘가
1.2x는 180t가 되고요. 따라서 x가 어떻게 되죠? 이게 180t 곱하기 12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이 약분해 주시면은 15번 들어가니까 이거 150t 되죠. 150t. 자, 해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x가 150t가 나왔네요. 따라서 이 위치는요, 원점에서부터 이게 250t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해라? 그럼 위치는 이제 250t잖아요. 250t 미분하면 얘는 25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길이가 지금 t에 대해서 150t예요. 150t. 그래서 얘도 미분해 주시면 이제 150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해봤고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밑에 유제랑 이제 연성지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정규 수업 들어와서 이제 질의응답 할 준비 잘 해서 들어와서 완벽하게 이제 속도가 속도로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묵사발 에피타이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